안녕하세요, 예라론입니다.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턴플레이까지 왔고 이제 뭐 11화를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한번 볼까요? 맞네요. 11하고 요즘 제가 또 따로 일이 있어서 너무 바빠서 요즘에 많이 못 올려드렸었는데 하루에 그래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녹화를 해서 계속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연말이고 그래갖고 스케줄이 너무 안 맞고 그래서. 자, 홀덤 잘하는 방법 책 읽어주는 열혈허니 그 11번째 시간이고요. 10화에서 턴 플레이를 할 때 턴에서의 이제 플레이의 뭐 어떤 기본적인 이제 플레이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예제들을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플레이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승부는 턴에서 한다라는 이제 홀덤을 하실 때 승부는 턴에서 봐야지 뭐 이렇게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가 이제 요즘에는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턴에서 승부를 보자라는 어떤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제가 봤을 땐 약간 올드스쿨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GTO적인 측면의 플레이들을 많이 추세가 약간 이제 트렌드라고 하죠. 트렌드가 약간 GTO적인 포커를 많이 구사들을 해서 보통 턴에서 승부보다는 약간 팟 컨트롤이나 팟에 대한 어떤 맥시마이징을 좀 턴에서 많이 하고 승부는 리버에서 많이 보지 않나? 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래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가?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턴에서의 어떤 승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의 플레이 방식들을 보면 턴에서 이제 리버의 확률이 적다 보니 턴에서 메이드가 안 됐을 때 자기 이제 핸드 프로텍트를 하기 위해서 뭐 올인푸시도 많이 하고 책레이즈도 많이 하고 어떤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주가 됐다고 하면 요즘에는 약간 턴에서는 팟사이징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버에서 리버 카드가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 카드까지 본 후에 이제 최대한의 또 맥시마이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블러핑을 또 거기서 친다든가 이런 GTO적인 면을 조금 더 강조한 플레이들이 요즘은 조금 더 대세이지 않나. 제가 이제 많이 대회들을 나가본 결과 좀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게 뭐 제가 봤을 땐 그냥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이제 턴에서 하는 플레이들이고, 턴에서 이제 플레이가 리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가 봐요. 네. 턴 플레이에 관한, 그래서 언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언제 수동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봤는데요. 자, 요 글에서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 거고, 플랍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공격적으로 할지 수동적으로 플레이를 할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립한 계획한 대로 턴에서 이제 계속 플레이를 할지, 턴 카드가 떨어지고 나서 턴에서의 플레이가 리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이제 알아봐야겠죠. 플랍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뭐 10엣이든 아니면 어떤 계획을 한 대로 플레이를 하고 턴에서도 그 플레이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말지, 그래서 이어간다고 한다면 리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렇지 않다면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어떤 그런 예제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블라인드는 그냥 20에서 40이고 심링이네요. 20에서 40이라고 하고 심링이라는 가정하에 보면 히어로는 MP2 포지션에서 2000 스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가 피쉬, 피쉬라는 건 뭐 초보자, 홀덤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피쉬라고 하죠. 컷오프에 똑같은 스택을 가지고 있는 피쉬가 앉아있고, 스몰 블라인드에는 똑같은 스택을 가진 타이트 플레이어가 이제 앉아있다는 가정하에, 자, 프리플랍의 저의 핸드는 퀸스예요. 퀸 파켓이고, 그래서 보통 지금 얼리 포지션에서는 모두 다 폴드를 했고요. 제가 레이즈로 3X로 오픈을 했습니다. 3X라는 건 빅블라인드의 3배예요. 3배로 오픈, 레이즈를 했다는 거죠. 오픈을 했다는 건 레이즈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120으로 레이즈를 했는데, MP3는 폴드하고 피쉬인 컷오프, 피쉬라는 이미지가 피쉬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컷오프에서 콜을 했어요. 컷오프 자리에서 포지션이 있는 자리에서 콜을 했고, 그 다음에 스몰 블라인드에서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느꼈던 사람인데 그분도 콜을 줬습니다. 자, 플랍은 44잭, 44잭이 떨어졌죠. 그래서 스몰 블라인드에서는 당연히 책을 줬고요. 동크벳을 내리지 않고, 여기서 동크벳이란 최초의 어그레이셔 레이즈를 한 사람이 있는데, 플랍이나 아니면 턴이나 리버 등 본인이 최초로 레이저가 아닌데 먼저 레이즈를 하는 걸 동크벳이라고 합니다. 바보 같은 배팅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타이트 플레이어는 책을 줬고, 저는 뭐 오버파켓이기 때문에 44제, 만약에 여기에서 누군가 4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선 굉장히 스탠다드한 뱃이에요. 4가 있다고 해도 이건 뱃을 해야 돼요. 오버파켓이기 때문에 4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충분히 에퀴티도 있고 뭐 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배팅을 했더니 피쉬는 폴드를 했고 스몰 블라인드에서 콜을 했습니다. 콜을 한 금액은 히어로가 퀸스 오버파켓으로 퀸파켓으로 250 레이즈를 했으니까요. 팟이 360, 20에 40, 80, 300, 40, 140, 200, 360, 한 3분의 2 정도에 대한 뱃을 했습니다. 하프 배팅보단 높고요. 뱃을 했더니 타이트한 플레이어가 스몰 블라인드 자리에서 콜을 했어요. 자, 턴 카드는 5가 떨어졌고요. MP2에서 퀸을 들고, 자, 퀸을 들고 있고요. 잘 나오나? 자, 프리플랍은 44제. 이게 문양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문양은 그냥 레인보우로 정하겠습니다. 레인보우 44에 잭도 그냥 레인보우로 그냥 하고, 44 잭이 떨어진 거죠. 화면이 되게 이상한데, 44 잭이 떨어졌고, 레이즈를 했는데 콜을 했고요. 3분의 2 정도의 팟에 3분의 2 정도를 뱉었는데 콜을 했고,
5가 어떤 카드가 떨어졌나 그냥 5 다이아로 완전 레인보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 떨어졌어요. 너무 이걸 벌려놨나? 뭐 요런 상황에서 스몰 블라인드가 체크를 했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뭘까? 그래서 핸들을 평가해보자 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핸드 평가를 해보면 플랍에서 최강의 핸드가 확실해 보여갖고 밸류 베이스를 했고요. 타이트한 스몰 블라인드가 죽지는 않았고 폴드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핸드가 앞서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생각상. 그리고 타이트한 플레이어가 뭐 에이스 4로 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킹 4, 4, 5, 3, 4, 4, 6 이런 핸드로는 절대 콜을 안 했을 것 같고, 그래갖고 4보다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잭이 있을 확률이 더 높고, 따라서 핸들을 여기에서 포기하는 것은, 포기할 거는 뭐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몰 블라인드에 대한 익스플로잇을 했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타이트한 이미지다. 타이트한 이미지고 미들 포지션에서 내가 레이즈를 했는데 컷오프의 PC가 콜을 하고 스몰 블라인드의 타이트한 이미지의 플레이어가 콜을 했는데 플랍이 열리고 스몰 블라인드 책, 빅 블라인드, 스몰 블라인드 책, 중간에서 이 미드 포지션에 있는 히어로가 레이즈를 컨티벳 3분의 2뱃은 컨티벳 느낌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거를 주장하는 레이스일 확률이 조금 더 높고 근데 그런데도 일단 타이트한 이미지의 스몰 블라인드가 콜을 했다면 충분히 뭐 4도 가꿀 수 있고 어떤 분명 연결고리가 있거나 혹은 턴에서 플로팅을 하려고 콜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턴에서 5가 떨어지고 스몰 블라인드가 체크를 한 걸로 봐서는 플로팅을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턴에서 이걸 팟을 컨트롤을 팟 사이징을 관리를 하고 리버까지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턴에서 책을 주고 리버의 블러핑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따라서 핸들을 여기서 포기하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옵션 턴에서 배팅 or 폴드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죠. 배팅, 콜 최대의 수익을 내게 배팅을 하고요. 상대가 책 레이즈를 한다면 올인까지도 생각하고 올인을 한다. 책 비하인드 턴에서 책 비하인드를 하고 팟을 작게 유지한 다음에 상대의 블러프를 제가 말한 거랑 똑같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턴에서 저가 만약에 저라면 저는 턴까지 확실하게 주장을 할 거고, 왜냐면은 타이탄 이미지면 에이스 4가 제일 유력한데 혹은 4파켓, 잭 파켓, 그럼 4포카일 거고, 아니면 잭 타이틀 혹은 잭보다 낮은 파켓 페어들 혹은 잭보다 높은 파켓 페어인데 퀸스를 들고 있기 때문에 킹스 에이시스인데 킹스 에이시스가 3웨이에서 레이즈를 안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10파켓, 잭파켓이나 잭파켓 이하의 파켓 뉴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혹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에이스 4 수디 카드 정도? 혹은 에이스 잭도 콜을 타고 왔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많은 어떤 핸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최대한 밸류를 뽑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저는 턴에서 책을 줬다면 저는 레이즈를 할 것 같고요. 턴에서도. 근데 만약에 저 집에서 올인이 나왔다면 저는 폴드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배팅을 하는데 상대가 책 레이즈를 한다면 올인을 해라. 혹은 책 올인을 한다면 올인 콜까지 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상대방이 타이트하다고 하고 한다면 진짜 타이트한 사람이라면 4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킹스, 에이스, 썸띵 혹은 뭐 에이스 썸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에이스 4이기 때문에. 그리고 퀸스가 지금 턴까지는 상당히 높지만 리버의 오바들이 떨어지면서
또 밸류가 떨어지는 에퀴티가 떨어지는 카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턴까지는 밀 것 같아요. 턴까지는 뱃을 할 것 같고 턴에서의 뱃 사이징은 팟 사이징 때문에 하프나 왜냐면 턴에서 플로팅을 안 하는 지금 사이즈로 지금 책을 주고 책 레이즈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두 번째 상황인 것 같고 일단은 굉장히 더블 배럴 느낌으로 더블 배럴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퀸스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액션을 볼 건데 만약에 레이즈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체크홀을 했으면 히어로 맷에 콜을 했으면 500 팟에 지금 뭐 600, 한 1200팟 정도 쌓여 있는 건데 1200팟 정도 쌓여 있는 건데 여기서 600을 뱃을 한다. 배럴이 더블 배럴을 할 때 600을 뱃을 하면 총 다해서 근 1000이 들어가는데 1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혹은 하프벳 말고 좀 더 강하게 오버파켓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혹은 뭐 잭이 맞고 뭐 키커가 좋다든가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데 그 똑같이 팟의 3분의 2 정도로 배스를 한다고 치면 상대방이 릴레이즈가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올인에 콜을 할 수밖에 없는 스택이 될 거고 상황마다 틀리겠지만 지금 들어간 것 자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턴에서의 뱃 자체가 거의 조금 어렵네. 책으로 상대방이 진짜로 타이트한 이미지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 많이 유명했고 뭐 이런 친구라면 저는 더 베팅할 것 같아요. 저는 더 베팅할 것 같고 상대의 올인에도 콜을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올인에도 콜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팟커밋 상황이라 팟커밋이란 여기서 팟커밋이란 만약에 여기서 제가 레이즈를 한다면 벌써 500이 쌓여 있고요. 여기서 뭐 300, 그럼 800이 넘는 근 1000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2000 스택을 갖고 벌써 370을 했는데 1000에 예를 들어서 3분의 2벳 뭐 700 얼마? 그러면은 벌써 제 칩이 700 뭐 1000 이상이 빠지고 그러면 뭐 한 800 남나요? 8, 900 정도 남을 텐데 여기서 리레이즈가 나온다고 하면 올인도 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한 올인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설명을 팟커밋 상황이라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할 것 같고 상대가 조금 루즈한 플레이어다 차라리 PC다 라고 한다면 전 여기서는 책을 줄 것 같아요. 타이트한 이미지라고 하면 레이즈를 할 거고 만약에 상대방이 굉장히 되게 PC다 라는 어떤 루즈한 플레이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는 턴에서는 책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에서 또 책으로 넘긴다면 거기서 이제 오버 카드가 없다면 마이징을 할 것 같고요. 최대한 맥시마이징을 할 것 같고 최대한 이제 칩을 끌어모은다는 거죠. 더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잭이 만약에 저 사람이 있다면 얼마까지 콜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혹은 5가 있다면 쟤도 내가 4가 없다고 생각을 할 텐데 2 오버를 지금 블러핑을 치는 느낌? 어떤 그런 느낌의 뱃들로 해서 맥시마이징을 할 것 같아요. 딱 그 정도에서 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뱃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뱃을 먼저 한다면 그냥 콜로 그거는 끊고 콜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콜로 끊고 쇼다운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쇼다운이란 상대방의 패드 오픈을 시키고 제 패드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을 이제 쇼다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먼저 배팅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패를 오픈을 하고 내가 그 패에 졌으면 퀸스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패는 안 보여주고 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올인이라고 하면 말이 틀려요. 올인은 둘 다 패를 오픈을 해야 되지만 그냥 레이즈를 했다면 상대방의 패를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패는 오픈을 안 하고 그냥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팅 or 콜을 할 수가 있고요. 책 비하인드로 팟을 작게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책으로 넘긴다면 상대방이 블러핑을 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근데 타이트한 친구라서 블러핑을 칠 확률이 뭐 타이트하다고 해도 안 치진 않으니까요. 자기가 쇼다운 밸류가 없는 카드라면 리버에서 충분히 블러핑을 칠 수가 있고, 혹은 잭이 맞아 있다고 하더라도 보드가 위험한 보드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도 맥시마이징을 하기 위해서 투오버라고 생각하면 뭐 거기에 맞는 이제 아마 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대방이 이제 블러프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플레이가 모두 가능한데, 상대는 공격적일 수도 있지만 콜링 스테이션이랑 아주 루즈하고 수동적인 플레이어가 약한 핸드로도 콜을 하며 배팅이나 레이즈를 거의 이제 뭐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콜링 스테이션이랑 체콜 뭐 이런 사람들을 콜링 스테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상대는 공격적일 수도 있지만 콜링 스테이션은 아니다. 그는 어떤 핸드로 턴에서 콜을 할까? 그가 아까 얘기했듯이 잭이 맞은 잭 썸띵으로 계속 콜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뱃을 해야 돼. 왜냐면 최대한 맥시마이징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스택을 긁어 모아야죠. 벌 수 있을 만큼 벌어야 되는 거니까 배팅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리버에 대한 예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기본적으로 리버에서의 플레이는 턴에서 벌써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쵸? 레이즈를 했고, 턴에서 책 비하인드를 만약에 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블러핑을 한다든가 블러프를 유도했다면 리버에서 최소한 상대의 배팅엔 콜을 해요. 블러피 치라고 일부러 책을 줬는데 뭐 그럼 상대의 배팅에 콜을 해야 되는 거고, 밸류 레이즈를 할 수도 있죠. 충분히 퀸 쓰는 밸류가 있는 카드고, 오버 자체가 퀸보다 높은 카드가 없었고, 탑 페어도 이길 수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쇼다운 밸류에 밸류가 있는 핸드입니다. 그래서 턴에서 만약에 배팅을 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팟을 거기서 폴드를 한다면 상대방이 바로 이기게 된다든가, 혹은 상대방이 책에 내 레이스에 릴레이즈가 나왔다면 올인 상황이에요. 올인 상황이나 공짜로 리버 카드를 보게 된다. 이 경우 상대가 리버에서도 체콜을 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 그는 아마도 리버에서 동크벳을 할 것이다. 뭐 그럴 확률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턴에서 책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공짜로 리버 카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대가 이제 리버에서도 체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리버에서는 그 친구도 쇼다운 밸류가 없다 그러면 블러핑 올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도 당연히 만약에 턴에서 레이저를 했다면 콜을 할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동크벳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배팅 라운드에서 공격을 하지 않았던 플레이어가 예상치 못한 레이즈를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동크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이 예제에서는 턴에서 포지션을 가졌다는 장점이 있었고, 보드 또한 위험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4사 때문에 위험했는데 여기서는 위험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충분히 타이트한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고,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스몰 블라인드나 빅 블라인드인데 에이스 썸띵, 에이스 5 이하의 작은 카드, 에이스 2, 에이스 3, 에이스 4, 에이스 5 같은 카드의 수디 카드는 전체 다 플레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위험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에이스 2, 에이스 3, 에이스 4, 에이스 5로 미들 포지션부터 이제 레이트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레이트 포지션에서 레이즈가 나왔으면 저는 스몰 빅 블라인드에서 에이스 2, 에이스 3, 에이스 4, 에이스 5 같은 경우에는 스몰 빅 블라인드 자체가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릴레이즈 3벳, 4벳을 날리고 저는 플랍을 봅니다. 그리고 플랍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주도권을 갖고 제가 컴뱃을 하면서 팟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죠. 보통 저는 그렇게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제가 들어간다면. 그래서 아무튼 에이스 4도 저는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몰 블라인드에서 에이스 4 수디 카드라면 위험하지 않았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프로텍트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타이트하다고 하고 4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프로텍트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두 경우 다 쉽게 판 컨트롤
파 컨트롤로 상대의 블러프를 유도하거나 자신의 핸드로 강하게 나갈 수 있다. 리버에서의 예상 모습도 좋아 보인다. 싸게 쇼다운을 볼 수도 있고 한 번 더 밸류 베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리버에서 밸류 벳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런 상황이라면 퀸스 미들 포지션에서 책을 스몰 블라인드 줬으면은 미들 포지션에서 잭잭 4가 떨어졌을 때 잭잭 4가 떨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 퀸퀸인데 당연히 책 주면 레이즈 하겠죠. 4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얘가 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혹은 어떤 카드일지에 대해서 2 오버일 수도 있어요. 이 친구도. 자, 그 상황에서 다시 5가 떨어졌는데 5가 떨어졌을 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책을 주면 어차피 퀸스기 때문에 저는 더블 배럴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죽지 않는다면 턴에서 레이즈를 했는데 콜을 준다면 제가 봤을 땐 잭 아니면 4예요. 그러면 리버도 책을 준다면 다행히 책을 준다면 책으로 끝낼 수가 있는데 리버에서 갑자기 올인이 나온다 라고 하면 4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잭 썸띵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잭 5일 수도 있잖아요. 4가 없다고 치면은 원페어라고 치고 얘 그냥 잭5 내가 잭5 2P 얘가 뭐 잭 에이스 잭 킹 잭 퀸 뭐 이런 걸로 나한테 베팅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올인할 수도 있어요. 리버에 갑자기 동크벳으로. 그러면 뭐가 됐든 오버파켓이면 이렇게 2P이기 때문에 잭 5 2P는 뭐 마2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콜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지같이 엮이면 만약에 상대방이 타이트한데 4가 있어 그럼 그지 같은 상황이 된다면 뭐 콜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안 좋게 엮이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러 가지로. 자, 그러면 자, 예제 두 번째입니다. 예제 두 번째고요. 자, 파티 포커에서 되게 옛날 이제 저거죠. 파티 포커니까. 자, 빅 블라인드 똑같이 20에서 40이고요. 스몰 블라인드 20, 빅 블라인드 40. 그리고 뭐 판 리밋, 노 리밋 홀덤 뭐 11불짜리에 대한 어떤 그런 예제들인데. 자, UTG 다 전체 동일한 스택 2000 스택을 갖고 있고요. 2000 스택이 50BB인가요? 잠깐만. 50BB네요. 50BB들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UTG 플러스 1이 스트림 루즈 그리고 패시브 프리플랍에선 굉장히 참여율이 높고 그리고 플랍이 열리고 플랍부터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래요. 되게 패시브하고 루즈하고 그래서 히어로는 하이잭 포지션이네요. 하이잭 포지션. 여기서 뭐 MP3라고 하는데 보통 컷오프 전자리를 하이잭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프리플랍에서 히어로가 하이잭 포지션에서 받은 카드는 에이스 퀸입니다. 이게 에이스 퀸 이게 수듯인지 없수신지 이게 그림이 안 나와서 확실하진 않은데 그냥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UTG 1 플러스 1에서 콜로 끊었어요. 콜로 끊고 루즈하고 플랍이 깔리면 되게 패시브하게 운영하고 맞으면 레이스하고 안 맞으면 폴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패시브하다고 합니다. 자, 콜을 했기 때문에 에이스 퀸이면 상당히 좋은 카드죠. 프리미엄 핸드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잭 포지션에서 레이즈를 했습니다. 레이즈로 보통은 3X로 오픈을 하는데 림퍼가 한 명 있기 때문에 UTG 플러스 1에서 루즈한 플레이어가 림퍼를 했기 때문에 곱하기 4로 오픈 레이즈를 합니다. 4, 4, 16 오픈 레이즈. 그러니까 UTG 1에서 루즈한 플레이어가 콜을 줬습니다. 자, 플랍은 에이스 7 듀스, 에이스 7, 2가 됐고요. UTG에서 책을 줬고 히어로는 뱃을 했어요. 자, 뱃 사이징은 20에서 40에 60, 220, 220이면 340에 200. 이것도 뭐 한 3분의 2
하프보다는 높이, 3분의 2보다는, 팟의 3분의 2보다는 조금 적게 이제 베팅을 했는데요. 컴뱃 느낌으로 이제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UTG가 콜을 했어요. 에이스, 듀스, 세븐으로.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뱃을 했고, UTG에서 콜을 했어요. 근데 턴에서 7이 떨어지니까, UTG에서 갑자기 동크뱃을 했어요. 동크뱃을 거의 뭐 하프 배팅보다 조금 더 한 것 같네요. 자, 여기서 핸들 평가를 해보면 핸드 평가가 쉽지 않다. 상대가 루즈하고 수동적인 플레이어이므로 턴에서의 동크뱃은 큰 의미가 없다. 40%의 핸드로 플랍을 보는 상대라면 충분히 7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나아가서 상대가 에이스 잭을 도미네이시키는 에이스 킹이나 에이스 퀸 같은 핸드들을 들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자, 이럴 때 세 가지의 옵션이 있는데, 폴드는 제외를 하고, 상대가 예상외에 동크뱃을 했지만 이제 나의 오주도 나쁘지는 않다. 쉽게 핸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콜을 고려할 수도 있고, 드로우가 많지 않은 이런 보드에서 팟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레이즈를 하게 되면 상대는 많은 이제 약한 핸들을 포기할 것이고, 아주 적은 범위의 좋은 핸드들로만 플레이를 할 건데, 상대가 블러프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아주 강한 핸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 리버에서 예상을 좀 해보면, 레이즈를 할 것이라면 모든 스택을 잃을 것을 감수해야 한다. 리버에서 올인을 가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50BB로 스타트를 한 거에서 벌써 뭐 400에 만약에 턴에서 콜을 줬다고 한다면 뭐 리버에선 당연히 600, 700, 뭐 1000 얼마가 남았는데 700 거의 뭐 팟커밋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버에서 올인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고, 상대가 레이즈에 콜을 하고 리버에서 올인 푸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즈 때문에 폴드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콜을 하게 되면 리버에서 웨이 어헤드나 거의 뭐 이제 웨이 어헤드는 뭐 거의 넛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웨이 비하인드는 거의 뭐 내가 에이스를 맞고도 굉장히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웨이 어헤드나 웨이 비하인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리버 카드와 상대의 배팅 사이즈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콜을 하는 것이 최고의 결정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핸드 프로텍터를 할 필요가 없고, 팟 사이즈는 작게 유지를 하고, 자신이 이기고 있는지 어떤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리버 배팅이 적당한 사이즈면 콜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지금 미들 3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잭 포지션에서 만약에 제가 에이스 퀸을 들고 있고, 플랍이 에이스 7 듀스, 에이스 7 2가 깔리고, 상대가 굉장히 좀 처음에 콜을 줬죠. UTG에서 콜을 주면서 레이즈에 다시 콜을 했고, 근데 상대방이 뭐 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어떤 드로우 핸드들 뭐 조금 높이 쳐주면 그냥 7, 8, 8, 9, 90, 10잭 어떤 혹은 뭐 킹 썸띵, 에이스 썸띵의 수디 카드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런 카드들로 보통 많이 이제 콜을 주고 뭐 그러는데, 패시브한 스타일의 플레이어예요. 근데 플랍에서 컨티뉴에이션 배 10뱃을 했고요. 턴에서 7이 떨어졌어. 7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동크뱃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7이 지가 있든가 혹은 7이 떨어지는 걸로 블러핑을 치려고 하든가 둘 중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2가 떨어지든가 7이든 어떤 카드든지 쫑이 나면 나는 블러핑을 할 거야. 내가 너 에이스 있는 거 알아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콜로 끊었어. 콜로 끊었다면 저 같아도 당연히 컴뱃 할 거고요. 에이스 듀스 7은 턴에서 7이 떨어지면 먼저 동크뱃을 하면 저도 콜로 끊고 갈 것 같아요. 콜로 끊고 리버에서의 좀 액션이 중요하긴 한데 충분히 에이스 썸띵으로 콜을 뭐 주고 레이즈에도 콜을 줬는데, 그게 뭐 에이스 2가 될 수도 있고 에이스 7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7이 떨어지고 나서 먼저 뱃을 했어. 만약에 얘가
정말로 7이 있다면 먼저 동크벳을 한다고 보다는 책을 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레이즈에 릴레이즈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아니면 리버에서의 이런 동크벳도 나쁘지 않거든요. 만약에 제 경우라면 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플레이하는 방식대로 리딩을 했다가 된통 당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진짜로 7 맞아갖고 레이즈를 해서 얘도 메시마이즈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내가 7이 떨어지고 레이즈 하면 내가 7이 있다고 생각할까? 에이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은 뭐 2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난 이걸로 7 떨어지고 나서 블러핑이라고 분명히 상대방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맥시마이징을 하는 거야, 얘네들도. 그래서 하여튼 7이 떨어지고 뱃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에이스 퀸이면 콜 줘야 돼요. 저는 무조건 콜 주는 게 저도 스탠다드하다고 보고, 리버에서 만약에 올인 푸시를 한다면 그때는 홀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리버에서 만약에 7이 아니고 뭐 에이스가 떨어질 수도 있는, 이거에 대한 오즈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에이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거의 내가 너실 확률이 높고, 혹은 뭐 퀸이 떨어져도 저는 폴드 못할 것 같네요. 올인, 만약에 리버에 퀸이 떨어지고 올인을 준다면 7이 쓰면은 먹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상대방이 에이스 썸띵으로 분명히 레이즈를 했을 수도 있어요. 끌려가는 게 싫기 때문에 동크벳을 해갖고 너 에이스 있어라고 물어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7이 9집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많은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리버에 퀸이 안 떨어지고 만약에 2가 쪽난다고 하더라도 되게 불편해요, 제 입장에서는. 뭐 77, 뭐 22 어떤 이런 카드들이 쫑이 나고, 만약에 쫑이 나면 리버에서 올인을 한다면 그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거는 폴드를 뭐 100 칩이 2010 출발에 110이 남아도 그거는 폴드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리버에 7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뭐 올인을 하면 콜을 할 것 같고요. 어떤 카드가 떨어지면 콜을 못 할까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리버에 2나 7이나 퀸이 아닌 그 어떤 핸드들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카드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어떤 카드가 떨어져도 이 사람이 올인을 한다고 하는 가정이라면 본인은 7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7을 주장한다고 하면 저는 폴드 할 것 같은데, 폴드 하는 게 스탠다드 할 것 같고, 상대방이 에이스 7, 에이스 2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2파켓, 혹은 7, 8, 뭐 굉장히 많은 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버에서까지 만약에 배럴링을 하면, 배팅을 하면 저는 폴드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폴드를 못할 만한 카드는 여기서 7이 떨어진다든가, 혹은 퀸이 떨어진다든가, 7이나 퀸이 떨어지면 폴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카드들은 딱히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카드들이 나왔는데 상대방에서 올인 푸시를 한다면 저는 폴드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그리고 이제 예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똑같이 50BB고요. 20에서 다시 50BB 스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히어로는 MP2 포지션, MP2에서 2000 스택 50BB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컷오프에서 See often the flop, but then plays tight. 플랍을 굉장히 자주 보는 친구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플레이는 굉장히 타이트한 스타일이라고 해요. 플레이는 굉장히 타이트한 스타일인데 플랍을 좀 자주 보는 스타일? 플랍 같은 종종 이렇게 볼까요? 흔히 보는 스타일인데 플랍을 자주 보는 스타일이에요. 플랍을 자주 보는 스타일이고, 자, 프리플랍의 미들 포지션 2에서 MP2에서 에이스 킹 카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는 다 폴드를 했고, 자, 3X로 오픈을 했는데, 컷오프에서, 컷오프도 포지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컷오프에서 3X에 대한 120을 콜을 했어요. 120을 레이즈를 했는데, 콜을 했고요. 자, 플랍에서, 킹 7, 6. 킹 7, 6가 떨어졌고, 히어로는 당연히 탑피의 탑키커기 때문에, TPTK라고 하죠. 탑피의 탑키커기 때문에, 뱃을 했습니다. 뱃 사이즈는 2, 4, 3, 15. 하프가 150인데 180, 하프보다 조금 많이 했고요. 컷오프에서 콜을 했어요. 자, 턴에서 5가 떨어졌습니다. 턴에서 5가 떨어졌고 5, 6, 7이 되겠죠. 어떤 뭐 드로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카드들은 플러시 드로우도 있고 뭐 스트레이트가 많이 연성됐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 같은데, 그때 5가 떨어지고 나서의 히어로의 액션은 어떤 게 맞을까에 대해서 이제 핸들을 평가를 한다는데, 타이트한 상대가 이제 그러나 그때 이제 플레이 자체가 이제 타이트한 상대, 상대가 컨티뉴에이션 배팅에 콜을 한 상황에서 핸드 평가가 쉽지가 않아요. 그는 더 약한 핸드 킹 퀸일 수도 있고 드로우일 수도 있으며, 플러시 드로우나 혹은 뭐 스트레이트 드로우도 있으니까요. 플러시 드로우 혹은 4, 5 혹은 8, 9 혹은 플로팅을 시도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8, 9를 들고 있을 때만 턴에서 스트레이트가 메이드가 됩니다. 옵션.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배팅 or 폴드가 최고의 선택이다. 플러시와 스트레이트 드로우로부터 자신의 핸들을 보호해야 한다. 아웃 오브 포지션. 여기서 이제 아웃 오브 포지션이라는 거는 보통 인 포지션을 좋은 포지션이라고 하고, 아웃 오브 포지션을 OOP라고 하는데, 안 좋은 포지션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아웃 오브 포지션은 맨 이제 처음 이제 액션을 해야 되는 자리를 아웃 오브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플랍이 열리고, 그러면 플랍이 열리고 제일 먼저 첫 액션을 해야 되는 자리는 보통 스몰 블라인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일 이제 뭐 폴드 했고, 뭐 스몰 블라인드가 죽었으면 픽 블라인드가 아웃 오브 포지션이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거꾸로 인 포지션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컷오프에서 콜을 했고 나머지 상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인 포지션에서는 컷오프 버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이 죽었으니까 컷오프가 되는 거고, 컷오프가 죽고 버튼이 콜을 했으면 버튼이 인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인 포지션은 IP라고 합니다. 아웃 오브 포지션은 OP. 대충 그냥 용어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OOP일 때는 푸시를 해야 할 거다. 문제는 충분히 자주 이기고 있는가에 대해서인데, 예를 들어서 턴에서 6, 7, 그러니까 지금 컷오프가 8, 9만 아니라면 거의 내가 이기고 있을 게 더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턴에서 5가 떨어지고 나서 많은 이제 플러시 드로우도 있고 스트레이트 드로우도 있고 8, 9만 아니라면 현재 메이드 된 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턴에서 올인 푸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그 이유는 내 핸들을 플러시나 스트레이트 드로우로부터 내 핸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푸시를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충분히 자주 이기고 있는가이다. 상대가 자신의 체크에 배팅을 한다면 세 가지의 선택이 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플로팅을 하는 플레이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책 레이즈는 무리한 옵션이 된다. 책 콜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요. 그냥 공짜 카드 드로우 상태에서 공짜 카드를 준다는 게 홀덤에서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홀덤의 기본 원칙, 절대 공짜 카드를 주지 마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뭐 포카 아니면은 뭐 절대 나를 뭐 이길 수 없는 카드야 라고 한다면 공짜 카드 줘도 돼요. 어떻게든 맞춰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맥시마이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밸류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공짜 카드를 주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오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버도 하시면 안 돼요. 오버도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맥시마이징도 하고 공짜 카드도 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공짜로 카드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핸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리버 플레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책 폴드를 하기에 내 핸드는 너무 강해. TPTK면은 거의 뭐 진짜 강한 카드예요. TPTK는 솔직히 말해서 서로 플랍에 미스날 확률이 68%인데 둘 다 안 맞은 거는 똑같아. 근데 거기서 플랍에서 에이스 킹인데 킹이 떨어져갖고 TPTK가 됐어. 근데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카드지. 근데 책 폴드 하기에는 핸드가 너무 강해. 그래서 리버를 예상해보면 리버까지 진행되면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요. 포지션이 없을 경우에 지금은 OOP에 있기 때문에 먼저 선 액션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 선 액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이 없고 그렇게 많은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턴에서 배팅을 하고 상대가 코너를 했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리버에서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리버 플레이 관해서 다음 뭐 하지만 턴에서 체크만 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 경우 모두 자신을 리버에서 아웃 오브 포지션이므로 어려운 결정 상황에 놓이고요. 하지만 턴에서 배팅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배팅을 하면 적극적인 프로텍션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드로우가 많을 때 체크를 하면 리버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자, 이거를 여기 자, 스킨을 한번 만들어보고 에이스 킹이 MP2 에이스 업수수로 만들고 자 에이스 킹이라고 치고요. 자 킹 킹 76 76을 이걸로 할까? 킹 7 이걸로 해야 되나? 문양이 안 나와서 문양이 좀 나오면 더 좋을 텐데.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5가 떨어졌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의 위치는 일단 TPTK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당연히 컴뱃은 되게 쉽게 할 것 같고 턴에서 5가 떨어지고 나서 상대방이 먼저 액션이 아니라 제가 먼저 액션이에요. 제가 먼저 액션인데 당연히 뱃을 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공짜 카드를 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뱃을 하는데 이게 올인 푸시냐 아니면 밸류 뱃이냐에 이제 어떤 선택이 좀 있을 것 같고 여기서의 팝 컨트롤은 제가 봤을 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팟 사이즈의 뭐 한 3분의 2나 왜냐면 5, 6, 7이기 때문에 메이드 될 확률도 있고 혹은 드로우 카드도 있어요. 그래서 드로우를 무너뜨리는 어떤 파더즈를 좀 무너뜨리려면 팟 사이즈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어떤 여기서 드로우 혹은 메이드 혹은 셋까지도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친구가 드로우가 뭐 빵꾸 플러시 드로우는 여기서의 팟뱃을 한다면 360 700인데 팟뱃 700 한 350 정도 350 400 400 450 팟의 한 3분의 2 정도가 좀 적당해 보입니다. 왜냐면 하프뱃을 하면 많은 드로우 카드들이 콜을 줄 거기 때문에 줄 확률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뭐 리버에서의 플러시 드로우 같은 경우 그 정도의 레이지에는 당연히 콜을 주지 않을까? 충분히 오지가 있기 때문에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확실하게 물어본다면 저는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팟의 3분의 2 정도 배시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팟 오버백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팟 오버백까지 하면서 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3분의 2 정도? 하프보다는 무조건 제가 봤을 때 많아야 돼요. 그리고 최고는 팟백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팟백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생각할 건 드로우 카드가 있을 확률 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먼저 뱃을 해서 더블 배럴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블 배럴이나 두 번 컨티뉴에이션 뱃을 하고요. 그 다음에 턴에서도 또 컨티뉴에이션을 뱃을 해요. 이거는 뭐 그냥 설명이, 그러니까 배팅을 그렇게 이제 플랍에서의 배팅, 그 다음에 턴에서의 배팅, 그걸 이제 더블 배럴이라고 하고요. 리버에서까지 배팅을 하면 3 배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의 뱃이 조금 최소한 그 정도의 뱃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릴레이즈 올인이 나온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동안 파악했던 어떤 그런 데이터를 위주로 해야 되고,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폴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폴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올인 푸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올인 푸시를 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올인 푸시를 했다면 충분히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에이스 킹 퀸일 수도 있는데, 킹 퀸으로 과연 5, 6, 7 이 보드 바닥에서 올인을 할까요? 프로가? 절대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리버까지 끌고 갈 것 같거든요. 만약에 메이드라면. 여기서 스트레이트라면 뭐 올인 푸시를 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의 핸들을 플러시 드로우로부터 프로텍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6, 7일 수도 있고, 뭐 5, 6일 수도 있고, 5, 7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카드들이 있는데, 최소한 2P. 아무튼 저는 여기서의 배팅은 하프벳보다는 많이 하셔야 되고, 최고는 뭐 팟 500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제일 적당한 거래도 한 3분의 2 정도 벳이 제일 가능하지 않을까? 3분의 2 벳을 한다면, 지금 360에 한 700? 700이 조금 안 되는데, 그래도 400, 450 정도의 벳을 한다고 하면, 총 내가, 이 팟에 들어가는 총 팟이 400, 500, 600, 한 700에서 800 사이이기 때문에, 남은 칩 가지고도 충분히 게임이 되고, 에이스 킹이면 충분히 턴에서의 더블 배럴의 배 사이징이 3분의 팟 사이즈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핸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히 물어보시는 게 저는 그냥 스탠다드하다고 봅니다. 리버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리버에서 만약에 턴에서 만약에 그 뱃을 콜을 했다면, 리버에서는 당연히 책을 주는 게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책을 줄 것 같아요. 저라면 리버에서는 어떤 카드가 그러니까 책을 줬는데 만약에 올인 푸시가 나온다면, 상대방도 만약에 정말 메이드가 아니고 쇼다운 밸류가 있는 카드라면 책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메이드,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뱃에 콜을 했다면 플러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플러시가 안 떨어진다면 뭐 메이드, 뭐 스트레이트가 올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자기가 넛이라고 생각할 때 올인 푸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리버까지 본 다음에, 리버에서 TPTK는 솔직히 뭐 나쁘지는 않은 카드고 쇼다운 밸류도 있는 카드긴 하지만, 상대방의 올인 푸시에는 충분히 폴드를 할 수 있는 또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리버에 만약에 하트가 뜬다면 저는 솔직히 인정은 못할 것 같아요. 하트는 런너러시기 때문에 이제 확률이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런너러시는 솔직히 인정을 못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인정한다면은 뭐 로우 한 중간 숫자들로 들어와서 뭐 2페어
들이맞았을 수도 있고, 혹은 로우 파켓, 미들 파켓으로 셋이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올인푸시에는 저는 폴더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팟에서는. 리버의 하트는 저는 그냥 블랭크라고 생각할 것 같고, 아무 그냥 의미 없는 카드일 것 같고, 조금 이게 그러니까 난해한 보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턴에서의 뱃을 하고, 저는 턴에서의 뱃 사이징은 하프보다는 크고 팟보다는 작은 한 3분의 2 정도의 뱃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리버에서는 만약에 그 턴에서의 뱃을 콜을 한다면 저는 리버에서는 당연히 책을 줄 거고, 리버에서 액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리버 카드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카드가 떨어지면은 푸시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킹이 떨어진다든가 혹은 에이스가 떨어진다든가 그러면은 내가 내 카드를 까는 것 자체도 창피하지가 않은 카드이기 때문에 올인 푸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킹이 한 장 더 떨어진다든가 혹은 에이스가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올인 푸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책을 주고 올인 푸시에 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에이스가 떨어진다면 저는 책을 줄 거고, 책으로 끝나서 그냥 슈다운 밸류를 볼 수도 있고, 혹은 올인 푸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콜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카드들 리 떨어지는데 굉장히 진짜 난해하네요. 6, 7 여기서 이제 뭐 진짜 4를 제외한, 아니구나, 그것도 안 되겠네. 아니 4 3 2 3 2 1 1은 필요 없고 3 2 뭐 3 2 같은 경우에는 나싱일 것 같고, 아무튼 좀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킹이나 에이스가 떨어지면 올인 푸시 혹은 책 주고 올인에 혹은 레이저에도 콜로 끊거나 올인에도 콜을 할 것 같고, 그 위에 카드들이 나왔는데 이제 책을 줬는데 만약에 올인 푸시가 나온다면 그게 상대방이 설령 블러핑이라고 할지라도 폴드를 굉장히 진짜 고민을 할 것 같다.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보드네요. 어려운 보드.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턴에서의 배팅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리버에서 턴에서 이 벳 혹은 책을 주는 어떤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리버에 끼치는 영향은 어떨까, 그리고 리버에서 내 액션은 어떤 카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게 이 지금 단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자기 전이나 뭐 그냥 틀어놓고 그냥 들으면서 이제 그냥 듣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되게 좋다고 봐요. 저도 보통 팟빵이나 팟캐스트를 뭐 자기 전에도 듣고 뭐 운전하면서도 듣고 시간 나면 종종 듣는데, 그냥 그 내용도 뭐 집중을 해서 들으려면 들을 수 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슬쩍 들었던 것들이 그냥 뭐 기억에 남으니까요. 그렇게 들어주신다고 하니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냥 저는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가 뭐 별건가요? 책 읽어주는 건데 뭐 그냥 읽어주는 거 들어주시면 뭐 그게 최고 땡큐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UTG 플러스 1에서 드로우 핸드로 플레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약간은 패시브한 그런 플레이어가 UTG에서 그러니까 드로우 핸드들을 좋아하면서 약간은 패시브한
이제 플레이어가 UTG 플러스 1에서 콜만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림퍼가 한 명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4X로 오픈을 했습니다. 4X 50BB로 하는데 4를 쓴 거야. 그랬더니 버튼에서 콜을 했고 UTG 플러스 1에서도 콜을 했어요. 자, 플랍은 563이 깔렸어요. 그래서 UTG에서 되게 패시브하고 드로우 핸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체크를 했고 히어로가 뱃을 했어요. 히어로가 뱃을 했는데 뱃이 200, 300, 420, 440, 450, 460, 470, 480, 540팟이에요. 540팟에 히어로가 350뱃을 했는데 UTG에서 콜을 했어요. 드로우 핸들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오픈되는 카드들을 보니 저 사람은 계속 드로우 카드들 뭐 7, 8, 9, 10 혹은 에이스 썸띵, 킹 썸띵, 퀸 썸띵, 잭 퀸, 10 잭,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카드들과 에이스 킹, 뭐 어떤 그런 썸띵의 수디 카드들 이런 카드들을 계속 플레이를 하더라. 그래서 쟤는 드로우 핸들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근데 플랍에서 3, 5, 6이 걸려서 레이저 했더니 콜을 주고 턴에서 4가 떨어졌어요. 3, 4, 5, 6이 됐죠. 턴에서 3, 4, 5, 6. 뭐 당연히 그러면 플러시도 묻어 있을 거고, UTG에서 책을 줬는데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킹스로 오버파켓이긴 하지만 분명 턴카드를 좋아할 수가 없죠. 턴카드가 제일 거지 같은, 세상에서 제일 떨어지면 안 되는 카드가 떨어진 거야 이건. 자, 역전을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요. 매우 높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표현이 이건 아닌 것 같고, 역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역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6가지의 파켓 페어나 파켓 페어가 셋이나 스트레이트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파켓, 3파켓, 4파켓, 5파켓, 6파켓, 7파켓까지일 거예요. 그죠? 만약에 3, 4, 5, 6이라면 셋 마이닝이 끝난 거고,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양차에서 4가 떨어지면서 스트레이트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셋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상대방이 패시브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체크를 했으면 여기서 킹스는 체크로 저는 끊는 게 맞는데, 일단은 하여튼 셋이나 스트레이트가 됐고 수많은 스티트 커넥터가 투페어나 스트레이트가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7, 8도 있고 6, 7도 있고 뭐 1, 2도 있고 2, 3도 있고 뭐 이런 카드들이겠죠. 자,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 올인을 감수해야 한다. 팟사이즈와 스태크이기 때문에 배팅, 폴드는 고려할 수 없다. 배팅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다른 모든 것은 이미 만들어졌기에 플러시 드로우로부터 핸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가 약한 핸들을 가졌다면 폴드를 할 것이다. 그가 강한 핸들을 가졌다면 자신은 모든 칩을 빼앗기게 된다. 책 비하인드를 해서 상대의 블러프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 턴에서 책 비하인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리버 배팅에 자동으로 콜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리버에서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상대가 체크를 한다면 기분 좋게 공채 쇼다운을 갈 수 있는데, 그가 배팅을 한다면 팟사이즈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 작은 배팅은 충분히 콜을 할 수 있지만 팟사이즈의 2분의 1 이상의 배팅은 약한 핸드로 콜을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다. 자, 결론. 턴카드가 좋지 않으면 핸들을 포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프로텍션은 의미가 없다. 팟 컨트롤이 매우 중요하다. 리버 플레이는 리버 카드와 상대의 배팅 사이즈에 따라서 틀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자. 자, 이게 킹으로 바뀔 거고, 자, 킹으로 바뀔 거고요. 그죠?
플러시 드로우도 있다고 했으니까 5, 6을 이걸로 놓고 3을 3을 이걸로 놓고 자 그러면 턴에서의 4는 크로바로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럽이 5, 6, 3 턴에서 4가 떨어지고 오버파켓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3, 5, 6 상대는 되게 드로우 카드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성향은 굉장히 패시브한 스타일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여기서 4가 떨어지기 전에 4가 떨어지기 전이에요. 3, 5, 6 당연히 컨벳을 할 거고요. 컨벳 사이즈도 뭐 3, 5, 6이라면 당연히 하프벳 이상으로 컨벳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걸 콜을 했고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플랍에서의 벳 사이즈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플랍에서 오버파켓을 주장한다든가 투오버 뭐 팟의 3분의 2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긴 한데 팟의 3분의 2 정도를 컨벳으로 날리고 근데 그걸 콜을 했는데 턴에서 4가 떨어졌어. 3, 4, 5, 6이야.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드로우 카드를 좋아한다는 가정하에 3, 5, 6에서 어떤 카드들이면 콜을 했을까요? 투 오버 많은 프로들은 투 오버로 플랍에서 로우로 깔리고 히트된 게 없는데 3분의 팟의 3분의 2벳에 콜을 할 수 있지만 잘 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 어떤 사연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여기서 어떤 사연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3파켓, 5파켓, 6파켓일 수도 있고 혹은 에이스 4 뭐 2, 4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진짜 말 그대로 6, 7일 수도 있고 7, 8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탑페어가 아닌 세컨이 맞았을 수도 있고요. 세컨이라면 보통은 뭐 킹 5, 퀸 5, 에이스 5가 제일 유력할 거고 혹은 에이스 6, 킹 6, 뭐 어떤 이런 카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드로우 카드일 수도 있고요. 플러시 드로우 카드들. 거기서 4가 떨어졌어. 4가 떨어졌는데 일단은 여기서 저는 큰 벳을 해야 된다고 봐요. 벳 사이즈는 뭐 팟의 3분의 2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왜 여기서 벳을 하냐면 그리고 책을 주지 않고 포지션이 인포지션일 때 왜 벳을 하는 게 중요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레이저를 했어요. 책 줘갖고 레이저를 했고 콜을 받았어. 그래서 턴카드가 떨어졌어. 그럼 이 사람은 또 다시 책을 준다는 가정하에 그럼 책으로 넘길 수가 있으면서 팟 컨트롤을 할 거예요. 리버 카드가 떨어지면 리버까지 공짜로 볼 수가 있죠. 그게 포지션과 첫 플랍에서의 배팅의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플랍에서는 플랍 3, 5, 6이 깔렸을 때는 당연히 뱃을 해야 되고 만약에 4가 떨어지고 스몰 블라인드 아니 OOP에서 아웃 오브 포지션에서 상대가 동크 뱃을 날린다면 킹스 3, 4, 5, 6이 깔리고 킹스 이게 대회마다 틀리긴 한데 만약에 제가 해외 대회에 패시브한 스타일의 플레이어가 만약에 이렇게 깔리고 먼저 동크벳을 하면 저는 홀드합니다. 킹스도 저는 홀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뱃 사이징에서 따라서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프벳이라면 홀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투페어까지도 저는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버 카드까지 볼 거예요. 저는 동크벳을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책을 준다면 책으로 끊으면서 팟 사이징을 할 거고요. 리버에서도 책으로 정말 끊어진다면은 되게 좋은 거긴 한데 만약에 올인 푸시나 아니면 뱃 사이징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킹스로 죽을 겁니다.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스탠다드 할 것 같고 3, 4, 5, 6 동크벳을 한다면 그 사이즈에 따라서 폴드 혹은
저는 폴드 혹은 콜을 결정할 건데 뭐 하프 정도의 배시다라고 하면 콜을 줄 거고요. 리버에 쫑이 나줘갖고 쫑이 나준다면 저는 킹2가 되는 거고, 상대방이 2P라는 그냥 가정을 한다고 쳤을 때, 그래서 여기서 어떤 카드로 얘가 내 뱃에 콜을 했고, 여기서 만약에 동크뱃을 날렸는데 리버에서 쫑이 나준다 라고 하면, 리버에서 만약에 오리푸시를 하면은 폴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밸류벳이나 뭐 체크를 해도 체콜이고요. 밸류벳을 하는데 밸류벳이 팟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리버까지도 콜로 끊고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콜로 끊는 게 제 스택의 3분의 2분의 1, 3분의 2가 넘는다고 한다면 저 그냥 올인푸시 할 거예요. 그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내 남은 스택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턴에서 이 친구가 동크뱃을 만약에 날렸다는 가정하에 체콜을 하고, 리버에서 만약에 체크면 체콜인 거고, 리버에서 올인 푸시라면 폴드 할 수 있고, 리버에서 밸류벳을 한다면, 리버에서의 밸류벳을 한다면, 그걸 만약에 내가 콜을 해야 되는 상황, 즉 상대방의 성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얘가 지금 없는데 배럴링을 지금 하고 나한테 어떤 그런 뭘 나한테 주장하는지에 대한 게 확실하지 않다면, 저는 제가 그 콜할 금액이 저의 스택의 3분의 2가 넘어간다면 저는 올인 푸시로 리레이즈를 할 거고요. 어떤 그런 되게 좀 많은 전략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턴에서 책을 주면 저는 책으로 그냥 끊어서 넘어가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보드예요. 책으로 끊어서 넘어갈 거고, 리버에서 상대방의 이제 배팅이나 어떤 액션을 보고 나서 리버에 내가 콜을 할지 폴드를 할지, 콜을 하려는 그 금액이 내 스택의 어떤 일정 부분 이상이라고 하면은 리레이즈 올인 푸시를 할지 그때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3, 4, 5, 6인데 다이아 7이 떨어진다. 다이아 7이 떨어진다 그러면 올인 푸시에도 콜이에요, 저는. 올인 푸시에도 콜을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2가 떨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올인하면 폴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의 사연이 6, 7일 수도 있어요. 그쵸? 혹은 블러핑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올인 푸시를 한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7이 떨어진다면, 그리고 7이 떨어진다면 폴드, 올인 푸시에 폴드를 하기 힘들 것 같고요. 8 다이아도 폴드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페이드가 아니라면, 스페이드라면 무조건 폴드 할 것 같고, 뭐 2도 폴드 할 것 같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내가 폴드를 해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액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의 액션을 보고, 턴에서 이 보드라면 저는 턴에서는 책으로 넘기는 게 맞을 것 같고, 리버에서 만약에 올인 푸시가 나오면 리버 카드가 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혹은 그리고 이제 뱃사이징에 따라서 좀 전에 설명했듯이 아마 그런 액션들이 조금 가미가 돼서 콜을 줄지 폴드를 할지 아니면 레이즈 올인을 할지 저는 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벌써 녹화 시간이 1시간 13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오늘 턴에서의 어떤 플레이들에 대한 예제 1부, 아마 이게 2부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2부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금방 빠른 시일 내에 2부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1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1시간 13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또 턴플레이에 대한 예제들 2부로 돌아올 때 다시 또 만나 뵙길 바랍니다.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